(77번) 10초 걸려야 됩니다. 11초 걸린 사람 봐요. 구라가 아니고 풀이 이게 끝이다. 식이 완벽히 주어진 함수를 완벽하게 그리는 건 누구나 합니다. 원점 대칭인 기함수, 그 다음에 극점이랑 극값까지 다 알아내는 것까지 문제였죠. 그러면은 극점이 2랑 마이너스 2고 극값이 얘가 16이고 이렇게 뭐 그건 알아낸단 말이지. 그 다음에 gx는 정확하게는 못 그려. 근데 2,2라는 점을 지나긴 하잖아. 2,2 뭐 대충 한 이쯤에 있겠지 뭐. 대충 이쯤에 있는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거든. 그래서 뭐 한 건데 그냥 기울기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뭐 대충 그려본 거야. 그 다음에 hx는 뭐라고 돼 있어? 둘이를 그렇게 겹쳐서 그려놓고 위에 있는 선만 뾰로롱 따라 그리면 그게 hx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hx 그리면 이렇게 되네요. 여기다가 뭔 상수함수를 끄었을 때 교점 내게 돼야 된다고. 안 되네. 기울기가 양수면 무조건 안 되겠네요. 되게 그려봐. 안 되네. 오케이? 기울기는 확실히 음수구나. 양수니까 그냥 될 가능성이 그림이 아예 안 나오잖아. 오케이, 끝. 일단 A는 0보다 작다는 건 확실히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일 때 이렇게 그려놓고 대충 HX 그려봐. 상수함수 요렇게 이렇게 끄면 교점 내게 되잖아. 그렇죠? 물론 기울기가 너무 기울어져 버리면은 HX 그렸을 때 뭐 망하는데 이렇게 좀 조금 덜 기울어지게 이렇게 그리고 HX 그리면 이제 될 가능성이 생기는구나.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여도 좀 덜 기울어져야 되고 너무 기울어지면 망하잖아. 그러면 아마 이 생각까지 한 사람은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되고 안 되고가 바뀔까? 뭔가 접할 때를 기준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접할 때랑 상관없네요. 이거 막 접할 때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이 있을 텐데 접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 왜? 그냥 마이를 요 마이일 때 요 극대값이 16이잖아. 그냥 마이를 요 직선에 넣었을 때 함수값이 16보다 작기만 하면 이거는 접하고 말고랑 상관이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마이를 직선에 넣었을 때 함수값이 요 16보다 작기만 하면 무조건 되는 그림이 생기네요. 접하냐 안 접하냐를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뭐다? 그냥 마이 넣으면 16보다 작다. 그게 바로 유일한 될 조건이었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무조건 되는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야. 오케이? 거기에서 A 범위가 나오고 최대 최소 나오고 계산하면 답이다. 쉽다. (79번) 못했다. 79 못한 사람 봅시다. 가조건은 뭔 소리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아래로 볼록한 극점 X좌표가 2라는 소리네요. 이 말은 바로 이해될 것 같아요. 그냥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 아래로 볼록한 그러니까 극소점의 X좌표가 2여야 그렇게 되겠네요. 나조건은 뭔 소린데요? 교점이 3개가 되게 상수함수를 그을 때 제일 밑에 끊는 게 3분의 8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8이라는 거네요. 물론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쌤, 여기가 3분의 8이어도 되는데요. 박스 안에 조건만 봤을 때, 가나 조건만 봤을 땐 이 그림 됩니다. 돼요. 근데 그 박스 밑에 0 넣으면 0 된다고 돼 있지. 봐봐. 여기가 2잖아. 근데 0 넣으면 0 된다고 돼 있어. 여기가 3분의 8인데 0은 그러면 밑에 있어야 되지. 그러면 0 넣으면 0 된다고 돼 있으면 한 0이 한 이쯤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1이 극점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여기 둘 중에 어디가 1이건 간에 1 오른쪽에 0. 그림이 안 나온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냥 그림 파악했으면 문제 끝났습니다. 결국 되는 그림이 요것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 쌤 그러면은 극점 하나가 1이라 그랬는데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1일 때 나눠서 해야 되나요? 여기가 1인지 여기가 1인지 지금 쌤도 모르겠어요. 근데
둘 중에 어디가 1이건 문제 푸는 거랑 그냥 상관이 없겠단 말이야. 왜 상관이 없어? 그냥 요것만 보고 식이 나오거든. 미지수 2개 잡고. 근데 문제 조건이 그냥 2개라고. 더 이상 개형 파악을 더 상세하게 할 필요가 없이 이 정도 개형만 파악해도 그냥 식 세우고 계산으로 식이 확정이 나기 때문에 그냥 답은 나온다 이 말인 거예요. 요런 형태의 4차 함수는 식을 쉽게 세우는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나마 제일 나은 방법이 이겁니다. 여기 미지수로 놓고 이거 세운 건 뭐 이해되겠죠? 애초에 x축이랑 이렇게 접하고 있었고 여기가 알파 베타인데 걔가 3분의 8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오케이? 식을 세워놓고 요거 해봐. 0 넣으면 0 된다 그래봐. 미분에서 1 넣으면 0 된다 그래봐. 이런 식이 나옵니다. 알파 베타 따로 구할 필요가 없네요. 왜? 3 넣어봐봐. 그냥 얘랑 얘 잡아 넣으니까 답이 바로 나오더라. 핵심이 뭐다? 개형을 저 정도만 파악했으면 더 이상 상세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계산으로 되더라 이 말이다. 81번 할 줄 알면 됐어요. 할 줄 알면 무조건 나랑 똑같이 했을 수밖에 없고 81번 할 줄 모른다. 잘 들어요. 이게 작년 수능 문제인데 정답률이 내 기억에 3%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졸라 쉬워요. 이걸 97%가 틀린대요. 나라가 망했어요. 졸라 쉽다. 못하는 사람 보지. 세상의 모든 3차 함수는 무조건 우째 생겼건 간에 x축이랑 교점이 하나 이상은 있어요. 대충 이래 그려놓고 여기 요 교점 하나 있다 그래 볼게. 요 교점 x 좌표가 알파라 그래 볼게요. 그러면 지금 부모 0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무슨 결론이 바로 나오죠? fx가 x축이랑 알파에서 만나고 싶으면 무조건 2알파 플러스 1이라는 곳에서도 만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까지는 당연히 이해돼요. 그럼 지금 망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누구나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와 쌤 그러면 여 알파고 여기 2알파 플러스 1이면 되네요. 근데 말이야 저 알파 자리에다가 뭘 넣어도 성립해야 된다 그랬으면 저 알파 자리에다가 2알파 플러스 1을 넣어도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무슨 결론이 나와요? 2알파 플러스 1에서 만나고 싶으면 4알파 플러스 3에서도 만나야 된다는 또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 그럼 4알파 플러스 3에서 만나면 다시 그거 2배하고 1 더한 거, 또 그거 2배하고 1 더한 거. 교점이 무한계가 생겨야 된다. 무한차 함수가 돼서 망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야? 그냥 망했는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 이 말이지. 안 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거 생각하면 문제 끝이다 이 말이야. 얘하고 x하고 2x 플러스 1하고 같다라고 놓으면 x가 뭐가 나오죠? 마일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x가 마일로 갈 때 분모가 0이면은 분자도 0이 된다. 는 건 확실하게 맞잖아. 그러면 만약에 fx가 x축이랑 교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곳이 마일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데? 아무 문제 없이 방금 같은 망하는 상황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분모가 0일 때 분자가 0이다 성립하면서. 그렇죠? 다른 어떤 놈을 넣어도 0이 되는 곳은 없으니까 상관이 없이 극한값 존재하는구나. 오케이? 따라서 요거는 이 생각을 했으면 문제의 끝입니다.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요? fx는 마일에서만 x축이랑 만나야 된다. 일단 확실한 건 마일 넣으면 0 돼야 된다는 거에서 한 문자는 바로 소거가 되죠. 한 문자 소거한 다음에 인수분해 하는 건 얘기 안 해도 되겠어. 인수분해 하고 나서 마일 말고는 교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별식이 음수다는 거에서 a의 범위가 나오고 정수라 그랬으니까 정수 a의 최대값까지 나오게 되는데 f1이라는 것도 a에 대한 식으로 나오더라 이 말이죠. 오케이? 따라서 그게 a의 최대값 넣어주면 답이다. 자, 83번 확인하고 완벽히 나처럼 했으면 됐고
나처럼 못 냈다. 그런 사람은 잘 봅시다. 이 문제는 어려운 거예요. 쌤이 어려운 거다라고 하면 정답률 1% 뭐 그런 겁니다. 1% 이하. 이런 거는 확실히 어려워요. 자, 못한다 보자. 요거 이번 시험에 서현고 불곡고에서 요거 변형해서 냈네요. 이번에 이미 냈네. 뭐 하는 짓은 거의 똑같아요. 이거 내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아, 그치? 자, 봅시다.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1도 모르겠는데 gx는 더 모르겠어, 그쵸? 아예 문제를 봤을 때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아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내가 예를 들어볼게. 그냥 이그젠플을 들어볼게. fx가 어디 점에서 x축을 딱 통과하고 있다 그래 봐봐. fx가 그 통과하는 점을 그냥 진짜 그냥 이그젠플이야. 그냥 1이라고 그려볼게. 그러면 이때 gx를 그려보자고. 저게 뭔 소리냐면은 fx가 x축 위에 있는 부분은 그거 지워버리고 걔 대신에 fx 플러스 x라는 함수를 대신 그리세요.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얘들아, fx 플러스 x라는 함수가 뭐냐면은 원래 모든 함수값에다가 그 점에 x좌표를 더한 함수값을 다시 찍어갖고 다시 그거 이으라는 소리네요. 그쵸? 그러면은 딱 요점 1인 점은 x좌표가 1이잖아. 그럼 1인 점부터 어떻게 출발하겠어? 1에서 출발을 하겠지. 1을 더한 것부터 시작인 거지. 그쵸? 그 다음에 x축 밑에 있는 곳은 그거 지워버리고 그냥 모든 점 함수값 2배 한 거를 그냥 그리라는 거잖아. 그러면 딱 1일 땐 함수값이 0인데 0은 2배에도 0이잖아. 자, 어떻게 그려져요? 쌤이 지금 이그 잼프를 든 거에서는 fx가 이러면 gx는 이렇게 생겼겠네요. 자, 문제 없죠? 여튼 확실한 건 뭔데? 여튼 확실한 건 끊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길 1이라고 했는데 여길 2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 끊기죠. 3이라고 하면 끊기죠. 마일이라고 하면 끊기죠. 다 끊겨요. 다 끊길 거 아니야. 여기가 만약에 마일이면 어떻게 되겠어? 요 밑에는 바뀌지 않아. 여기가 마일이면 그냥 요 마일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지 그냥. 끊겨요. 그렇죠? 안 끊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안 끊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그냥 fx가 알파라는 곳에서 이렇게 지나간다 그래 봐봐. 그러면 f 알파가 0인 건 확실하죠? 그쵸? 그럼 알파가 뭐여야겠냐고. 알파 오른쪽에서는 함수값이 0 이상, 알파 왼쪽에서는 함수값이 0 미만이면 그냥 알파보다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을 때 연속 조건이 뭐냐고. 그냥 알파 넣어서 같다는 거잖아. 그쵸? 그 알파 넣어서 같다 하면은 알파가 0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를 바로 알아낸단 말이야. f 알파는 0이니까. 자, 결국 우리는 지금 뭘 알아낼까요? fx랑 x축이랑 교점이 생기면은 0인 교점이 생겨야만 gx가 거기에서 연속이 되는 거고 0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건 gx를 그리면 무조건 끊기게 되구나. 일단 이거는 확실히 알아낸 겁니다. 뭔가 시작은 되잖아. gx를 그렸더니 아예 끊긴 곳이 한 곳이 있고 문제에 뭐라고 적혀있어? 불연속점이 1개, 미분 불가능한 점이 2개. 근데 불연속점은 당연히 미분 불가능한 점이잖아. 결국 한국말로 뭔 소리야? 아예 끊긴 곳 한 곳, 이어져 있긴 한데 각만져 있는 곳이 한 곳 이래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어져 있긴 한데 각만져 있는 그곳은 확정적으로 0인 곳이 되겠다는 거지.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봐. 지금 우리가 솔직히 제일 궁금한 게 뭘까? fx랑 x축이랑 지금 교점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를 알아야 대략적인 모양을 그릴 거 아니야.
fx가 만약에 x축이랑 교점이 이렇게 자리가 없어. fx가 만약에 x축이랑 교점이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얘가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런 점 이런 게 하나하나씩 생길 가능성이 아예 없고, 얘가 만약에 0이 아닌 뭐 다른 값이면 어떻게 돼? 끊긴 곳은 하나 생겨. 근데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한 점이 또 안 생길 거 아니야. 방금 알아낸 것만 갖고도. 오케이. 교점 하나면 망하고, 그러면 교점 3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 교점 3개가 되면 그 교점 3개 중에 한 놈이 0이더라도 나머지 두 놈에서 확정적으로 끊길 거 아니야. 아까 알아냈잖아. 0 아니면 무조건 끊긴다고. 그러니까 또 망해. 그렇죠? 오케이. 교점 1개여도 망하고 3개여도 망하네요. 일단 2개. 3차 함수랑 x축이랑 교점 2개라는 게 뭔 소리야? 접한다고. 일단 접하는 건 확실히 알아낸 겁니다. 그러면 접하면 이렇게 위에 얹혀있게 접할 수도 있고 밑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그러면 둘 중에 뭔지 또 알아내자고. 어떻게 알아내는데요? gx 그려보면 되죠. 요때 gx 그려봐봐. 0 함수값이 0 이상인 곳이 요 통째로가 함수값이 0 이상인 곳이네요. 그러면 이거 대신에 각각의 점에 x좌표를 더한 거를 다시 찍어서 이으면 뭐 대충 이래 되겠네요. 그렇죠? 안 돼요. 안 되잖아. 오케이? 모양 완벽하게 확정난 겁니다. 여기서 불연속점이 좀 특이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불연속점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점은 함수값이 0이니까 0 이상인 곳 맞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점은 어떻게 된다? 이 점만 자기 x좌표, 지금 x좌표 a가 음수일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 x좌표를 더한 거를 찍어주고, 나머지 구역은 전부 다 뭐야? 함수값이 음수인 곳이니까 2배. 그냥 좀 더 위아래로 2배 잡아 늘린 걸 그려주고. 그리고 0에서는 아까 이어진다 그랬어. 근데 어떻게 그리니까 각만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는 소리인 거지. 오케이. 여튼 fx 모양 확정 났기 때문에 식 세우는 거 문제 없죠? 조건 하나 있어. 많이 넣어서 많이 된다 해봐. a 2개 나오거든. 둘 중에 뭐가 되는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검증 안 한 게 있어. 뭘 검증 안 했냐? gx를 그렸을 때 0에서 각이 져야 된다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증해야 된다고. 결국 각각의 a 값에 대해서 gx가 0에서 좌미분, 우미분 계수가 달라야 합격인 거예요. 자, a 2개 나왔으면 fx식 확정 났죠? 미분해가지고 0 넣은 값까지 문제 없죠? 얘 미분해서 0 넣은 거랑 얘 미분해서 0 넣은 거랑 달라야 합격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오케이? 그거 한 거예요. F'0이 1일 때는 둘이 같네요. 무슨? 같으면 무슨이라고. 근데 이때는 뭐야? 자기 자리 넣어봐. 다르네요. 다르니까 된다. 각이 져야 되니까. 오케이? 따라서 fx식 요거 확정이고 6 넣으면 답이고 쉽고 쉽진 않고. 이거 마이너스 86번 못한다. 86 못한다 봅시다. 이거 하는 거를 내가 관찰을 하면은 요거를 봤을 때 뭔가 이양을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네요. 그런 식으로 해도 풀립니다. 근데 뭔가 이양을 하고 양변 뭘로 나누려면은 범위 두 가지로 나눠서 막 해야 되잖아.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 다음에 그거의 의미를 해석해서도 풀리는데 좀 더 어렵고, 그럴 필요 없이 얘가 뭔데요? 그냥 접선의 방정식 공식 그 자체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 적힌 말이 한국말로 이게 그냥 뭔 소리예요? 변형할 필요 없어. 그냥 요 함수 말부터 여기까지 그려놨잖아. 누구나 그리죠? 그려놓고 그 그래프 위에 어떤 t인 점을 잡고 접방 끄래. 이게 끄은 거잖아. 그랬더니 그 접방 끄은 놈이 무조건 요 곡선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딱 접점을 잡는 그곳이 제일 오른쪽에 있고 싶으면은 그곳이 어딥니까? 이 소리네요. 문제 파악은 이게 끝입니다.
내가 이그젠플 한번 들어볼게요. 적당히 여기 잡고 접선 꺼보자.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 망했네요. 그렇죠? 이 접점을 T라고 딱 잡고 접선 끄었을 때 무조건 요 곡선보다 통째로 위에 있어야 된다고. 최대한 오른쪽에 잡을 수 있으면 좋거든. 그곳을 알아내면 되거든. 너무 오른쪽에 잡아서 망했다고. 그럼 안 망하면서 최대한 오른쪽에 잡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대충 여기로 잡아볼게요. 접선 그어봐. 위에 있잖아. 된다고. 자, 그러면은 뭔가 느낌이 오는 게 있어. 이거 왠지 아래로 볼록한데 잡으니까 망하네. 위로 볼록한데 잡으니까 망하네. 그러면 변곡점이 답이겠구나. 이거 이렇게 뭔가 합리적으로 이래 생각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변곡점 아닙니다. 되게 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나 졸라 유식하게 생각했다라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뭔가 여튼 근거가 있어야지. 뭔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뭐 그런 상황이죠. 내가 그냥 애초에 변곡접선 그려볼까? 변곡접선을 그려볼게요. 변곡점에서 딱 접선을 그은 거. 일단 얘도 망하죠. 얘도 망하잖아. 왜?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얘보다 1mm, 변곡점보다 1mm 왼쪽에 잡고 접선 끄었다고 그래서 될까? 안 되잖아. 그렇죠? 일단 변곡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언제가 될까요? T에서의 접선이 딱 1,0을 지날 때. 그때보다 더 오른쪽에 잡아버리면 망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뭔 소린데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그놈이 여기를 딱 지난다 그래 봐. 그러면 거기보다 1mm 오른쪽에 잡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제 위에 있는 게 아니게 되어버릴 거란 말이죠. 오케이? 그냥 방금 말한 거 계산하면 문제 끝입니다. 그냥 T에서 접방 세우는 건 공식 그 자체 세우는 건 문제없죠? 그것다가 X에 1, Y에 0 넣고 풀어봐. T값 나와요. 그게 답이라고. 뭐 별로 할 말 없죠? 쉽고 안 쉽고. 자 88번 뭐냈다. 88 뭐냈다 보지. 양변에 절대값이 있는 거는 마음에 안 들죠. 그거 어떻게 절대값 없애요? 그냥 뿔마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어떤 아래로 볼록한 4차 함수가 있대. 근데 gx는 뿔마 fx래. 현재 이래 돼 있어요. 범위가 없고, 그러니까 어떤 범위는 플러스 fx고 어떤 범위는 마이너스 fx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gx는 플러스 fx거나 마이너스 fx인 함수입니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로 뭔 소리냐면은 어떤 구역은 그냥 원래 fx 그림 그리고 어떤 구역은 fx를 x축 대칭한 그림 그리고 그렇게 막 조합해가지고 gx 만드세요 이 소리입니다. 알겠죠? 근데 마음대로 조합을 하면 안 돼. 왜냐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gx가 연속이긴 해야 되거든. 뭔 말할? 그러니까 이 구역 이거 그릴래 대칭한 거 그릴래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example fx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 그래봐. 그러면은 gx를 그리는 놈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지금 크게 봤을 때 요거 1번 2번 3번 4번 5번 구역으로 나누는 거야. x축이랑 교점을 기준으로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뭘 물어보냐? 네 1번 구역 이거 그릴래 대칭한 애 그릴래? 네 2번 구역 이거 그릴래 대칭한 애 그릴래? 이렇게 x축이랑 교점을 기준으로만 구역을 나눠서 이거 그릴래 대칭한 거 그릴래 물어볼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왜? 끊기면 안 되니까. 다른 x축이랑 교점 말고 다른 점을 기준으로 구역을 나눠서 물어보면 끊길 수가 있잖아. 그쵸? 이 말은 이해되죠? 오케이, 일단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게 막 조합해서 gx를 그려놓고 어떤 상수함수를 끄었을 때 교점 개수를 ht라고 했다. 일단 fx 모양은 확정이에요.
fx 모양은 무조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왜냐? 0에서 극대점이라 그랬어. 근데 마이 넣으면 0 된다 그랬어. 근데 마이랑 x축이랑 만나긴 하는데 마이를 뚫고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gx를 그렸을 때 gx가 각이 질 수가 있는 곳은 무조건 fx랑 x축이랑 교점밖에 없겠네요. 어떻게 조합해서 그리냐에 따라서 gx를 그렸을 때 무조건 요 교점 중에서만 gx가 각이 질 수가 있겠단 말이야. 근데 어떤 양수 ab에서만 각이 졌다 하고 돼 있잖아. 그쵸? 그러면서도 0에서는 극대고 마이에서 x축이랑 만나면서도 양수에서만 각이 지려면 fx는 일단 확정적으로 이렇게 생겨야겠단 말이지. 물론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어떻게 조합해서 gx를 그리는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림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튼 fx의 모양은 이거 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케이. 보고식 세운 다음에 미분에서 0 넣으면 0 된다 해봐. 해보면은 식 하나는 나옵니다. 문자를 A, B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이 두 개가 나오면 문제 끝나는 거예요. 벌써 식 하나 나왔다고. 그러니까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잖아. 그러면은 이제 뭐 하는 거라고? 이제 fx 모양 확정 났으면 gx 그리는 놈한테 이 구역 총 4개의 구역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네 이 구역은 요거 그릴래 요거 그릴래, 너 요 구역은 요거 그릴래 요거 그릴래,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총 16가지의 두 가지 16가지의 가능성의 그림이 있겠지. 근데 이제 그 여러 가능성 중에서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하나밖에 없다. 그거 알아내면 된다는 거거든. 별로 빡치지 않아. 왜 빡치지 않냐면은 요것부터 봐봐. 요것부터. 나 그냥 전부 다 위로 올라가게 그릴래, 나 전부 다 밑으로 이렇게 있게 그릴래, 이런 거는 무조건 안 됩니다. 왜 안 돼? 상수함수를 어디 끄건 간에 gx 그려놓고 상수함수를 어디 끄건 간에 교점이 0개가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gx 그렸을 때 전부 다 위에 있게 그리든지 전부 다 밑에 있게 그리면 망할 거 아니야. 요 말은 바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점점 줄어든다고. 조건 하나하나 검증할 때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러면서도 크게 봤을 땐 두 가지 후보가 있을 수 있겠어. 이거 여기 봉우리 두 개가 누가 더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이래 생겼을 때도 봉우리 두 개가 누가 더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이거는 뭐 때문에 나온 거냐면은 F0이 뭔데? F0이 뭐냐면 여기 함수 값입니다. 여기 함수 값으로 상수 함수를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봉우리가 더 밑으로 가 있잖아. 그러면 F0을 그었을 때 두 개라서 두 개보다 많다가 안 된단 말이야. 얘도 똑같은 이유로 요 왼쪽 봉우리가 더 높으면은 F0을 그었을 때 두 개보다 많다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오른쪽 봉우리가 더 높고, 요래 생겼으면 오른쪽 봉우리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건데, 얘는 쉽게 망한다는 거 판단할 수 있어. 얘가 뭔데요? 그냥 3분의 64라는 상수함수 그었을 때 교점 4개라고. 3분의 64가 뭔데? 그냥 여기 이렇게 끄일 거 아니야. 얘는 그냥 저것 때문에 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은 확정났다. 그림 확정났으면 간단한 계산으로 문제 끝납니다. 왜? 3분의 64라는 게 어디일 수밖에 없는데 3분의 64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여기 말고는 있을 수가 없잖아. 교점이 4개 되게 끌을 수 있는 곳이 여기 말고 없잖아. 오케이, 우리는 알아냈다. F0이 곧 3분의 64구나. 0 넣어. 거기에서 AB가 뭔지 나오고 문자 2개씩 2개. AB 전부 다 나왔으니까 fx식 확정난 겁니다. G 마삼을 구하라 그랬으면은 원래 함수가 밑으로 내려간 거에 마삼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F 마삼이 되고. G 0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원래 함수에 0 넣은 거랑 같겠네요. 지금 식이 확정났잖아. 잡아놓고 계산하면 된다. 진짜 모르겠네. 자, 89번 쌤이 어떻게 했나 보고 이해가 바로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약간 특이한 건데 이 학교에서 이 특이한 문제를 창조한 건 아니고 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 거. 뭐 학교 시험이 뭐 다 그렇지 뭐. 여튼 어디 있는 거라서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보면 누구나 이 그림을 그려서 언제는 6개 언제는 4개 뭐 이런 생각 하려 그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렇게 해도 풀립니다. 심지어 자연수 조건이 없어도 그렇게 막 3차 함수랑 원이랑 접할 때 미적분에서 배우는 미분을 써갖고 막 하면은 풀려 이게. 근데 훨씬 복잡하거든. 그러면은 우리 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 거는 그럴 때는 뭐냐면은 여러 방법이 다 유용하고 난이도가 비슷할 땐 그런데 하나가 압도적으로 좋으면은 그냥 그걸로만 해야죠. 그림 생각으로 못 하겠어. 수학 문제는 그림으로 할 수 있으면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못 하겠어? 그러면 식으로 해야죠. 그게 뭔데요? 그냥 잡아 넣자고. 6차 방정식 생기죠? 지금부터 그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그냥 요 방정식이 실근 6개일 조건 이거 풀면 돼. 근데 식이 노골적으로 생겼다. x제곱이 제발 t라고 해주세요. 저 t라고 해서 오케이. 뭐 하면 되는데 3차 방정식 실근 3개일 조건. 단 수학의 기본이 뭐야? 뭐를 치환을 했으면 문제의 조건 자체가 즉 어떤 근을 갖는 것 자체가 조건이 바뀝니다. t는 무조건 0 이상이잖아. 그쵸? 결국 무슨 말이 돼요? 요 3차 함수를 그려놓고 요 상수 함수를 끄었을 때 y축 오른쪽에 교점이 3개 생길 조건이 뭐냐? 라는 말이 되는 거지. 뭔 말아? 요거 그리는 거 개 깔끔하게 그려집니다. 왜 깔끔하게 그려지는데? 어차피 최고차 개수 A가 양수라고 돼 있긴 한데 A가 양수건 음수건 상관없이 최고차 개수가 무조건 양수예요. 원점 지나요. 그쵸? 노골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이쁘게 그려진다고 그 다음에 미분해가지고 인수분해도 됩니다. 그냥 끝났어요. 따라서 뭐야? 완벽하게 어떻게 생겼으며 극점이 뭔지 요거는 뭐냐면 그냥 이거 넣는 게 유일하게 좀 빡쳐. 이거는 원래 함수에 넣어야 돼. 그래서 이 극값 구하는 거는 넣어서 해야 돼. 그냥 그거는 뭐 하려면 하잖아. 뭔 말할? 오케이 끝났네요. 9분의 1을 어디에 꺼야 되냐고. 11개 사이. 거기에서 A 범위 나오고 그러니까 A의 범위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게 답이라고. 신조원 테스트 하나 뚝딱 나왔죠. A의 범위 구하세요 서술형으로 그럼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원래 학교 시험을 그래 내요. 자 91번 지금부터는 전부 어려운 것만 남아서 이 설명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자 91 보자. 요거 뭐예요? 그냥 점대칭 공식 그 자체입니다. 그냥 t, ft라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했다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gx가 지금 이게 한국말로 이게 뭐라는 거예요? fx에 어디를 t라고 잡으래. 뭐 여기를 t라고 잡았다 그래 봐요. 그러면 잡은 곳 오른쪽은 원래 그래프 그리고 잡은 곳 왼쪽은 요 오른쪽에 있었던 놈을 180도 회전한 애를 그려서 g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소리예요. 그러면 t를 어디에 잡냐에 따라서 gx 모양이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t를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쫙 잡을 때 gx 모양이 막 바뀔 거 아니야. 그쵸? 그때 그 gx랑 x축이랑 교점이 몇 개인지 gx랑 x축이랑 교점이 몇 개인지는 t를 어느 a라는 곳으로 잡았을 때를 기준으로만 딱 한 번만 바뀌어야 됩니다. 이래 돼 있는 겁니다. 문제 파악은 이게 끝이야. fx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대략적인 모양은 현재 이 상태라는 거는 문제에 주어져 있네요. 문제에 주어져 있어. 그쵸? 그러면 말이야. x축이랑 요 극대점이랑 내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좀 그려볼게.
x축이랑 극대점이랑 좀 가까울 때랑 x축이랑 극대점이랑 졸라 멀 때랑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해볼까요? 이때 한번 봅시다. t를 오른쪽에서부터 점점 왼쪽으로 잡는다고 해볼게. 그때 gx 모양이 점점 바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서 x축이랑 교점이 몇 개인지가 바뀌는 순간이 딱 한 번만 있어야 된다고. 자,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t를 여기로 잡았어. 그러면 gx 그리면은 요렇게 얘를 180도 회전한 이렇게. 그쵸? 교점 한 개, x축이랑. t를 여기로 잡았어. 그러면은 오른쪽에 얘 그리고 걔를 180도 회전하네 이렇게. 교점 한 개. 그쵸? t를 뭐 한 요쯤에 잡았어. 그럼 오른쪽에 얘 그리고 얘를 180도 회전하네 이렇게. 이렇게 되죠? 교점 한 개. 계속 한 개네요. 그쵸? 그런데 t를 한 요쯤에 잡았더니 오른쪽에 이렇게 왼쪽에 그렸더니 얘를 180도 회전한 애가 요렇게 되는 순간이 있겠네요. 바뀌었네. 한 개에서 두 개로 교점 개수가. 그러면 얘랑 높이가 같은 왼쪽에 있는 이 점 을 t라고 잡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잡아볼게. 그러면은 gx를 그릴 때 오른쪽에 얘 왼쪽에는 얘를 180도 회전한 얘. 오케이. 한 번 더 바뀝니다. 아, 두 번 바뀌었네요. 망했어요. 얘는 굳이 이거를 내가 그려볼 필요가 있을까? t를 여자건 gx 그려봐. 그냥 x축이랑 계속 교점 한 개네요. 아예 한 번도 안 바뀐다고 교점 개수가. 극대점이랑 x축이랑 거리가 너무 가까워도 망하고 너무 멀어도 망하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어중간한 상태에 있었다는 소리겠네. 그쵸? 오케이. 거기서 알아낸 겁니다. 요 길이랑 같아야겠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게 뭔 소리인데요? 이제 내가 지금 그렇게 그린 거야. 여기에서 여기까지 폭의 길이랑 여기에서 x축까지 폭의 길이랑 같게 그린 거거든. 이 생각 어떻게 했다고? 방금 과정에서 너무 가까워도 망해, 너무 멀어도 망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순간에 있었다는 소리거든. 그렇죠? t를 딱 여기로 잡았을 때를 기준으로만 t를 여기에 잡고 gx 그려볼게. 그러면은 오른쪽은 얘 그리고 왼쪽은 얘를 180도 회전한 이 놈을 그려서 gx가 요렇게 생기게 되죠. 그쵸? t를 이때보다 오른쪽으로 잡잖아? 그러면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겨. 계속 한 개였다고. t를 여자건 아까처럼 계속 여기 한 개밖에 없었다고. 그쵸? t를 여기보다 오른쪽으로 잡았을 때까지는 교점 계속 한 번도 안 바뀌었다고. t를 여기로 잡았을 때만 딱 하나가 추가가 됐단 말이야. 더 왼쪽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 더 왼쪽으로 잡으면은 여기로 잡아봐봐. 여기로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 요런 식으로. 교점 개수가 이제 그러니까 뭐야? 여기를 잡았을 때를 여기 내려가야지. 여기를 잡았을 때를 기준으로만 한 번만 바뀐 거 맞게 됐다는 거지. 오케이? 따라서 이 그림 파악했으면 이제 계산하고 끝납니다. 계산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는 게 뭔데요? 여기가 5라는 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었고 우리가 지금 알아낸 것은 요 길이가 32여야 된다는 걸 알아낸 거거든. 그러면 수투는 항상 말하지만 공식 다 외워야 돼요. 특히나 이번 기말 파트에서는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준 거 다 외워야 돼요. 정말로.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외워야 된다고 진지하게. 알겠지? 오케이. 여기 K라 그러면 공식으로 K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2대1 비율로 여기 좌표 알아내고 여기 함수값 하니까 식 바로 나와야지. 문제 없죠? 그리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A가 5라는 건 알아냈어. T를 5로 잡았을 때를 기준으로만 바뀌니까 요 A가 5라는 건 알아냈다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뭔데 그러면? F에 2를 넣은 게 아니고 G에 2를 넣은 걸 구해야 돼. G에 2를 넣은 거는 요 함수에다가 2를 넣은 걸 요 함수값 구해야 된다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 gx식을 또 세우고 나서 거기에 2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G에서 2인 점이 F에서 8인 점이 5인 점에 대해서 점대칭 해가지고 2인 점으로 간 거거든. 그러면 F8을 구하면은 자동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G도 구할 수 있겠단 말이야. F8은 그냥 식세운거에 넣어서 구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59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놈이랑 방금 구한 F8이랑 딱 중간이 여기 함수값 마이너스 30일 거 아니야.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놈이 마이너스 5라는 걸 알아내고 쉽고 92번 뭐 냈다 보자. 얘는 뭐 머리만 잘 쓰면 할만합니다. 쌤이 적어 놓은 거에 뭔가 식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계산은 아예 없다고. 그런 컨셉이 있잖아. 계산은 진짜 아예 없고 정말로 그림만 생각해서 생각으로만. 자, 생각으로만 한번 해보자. 이게 뭐죠? 이거 두 놈이 뭐냐면 A라는 곳을 기준으로 대칭인 두 점의 함수값입니다. A에서 왼쪽으로 X만큼 간 점, 오른쪽으로 X만큼 간 점 함수값 둘이 곱한 거라고. 그게 무조건 음수래요. A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 함수값은 무조건 부호가 다릅니다. 라고 돼 있네요. 오케이? 무조건 A가 변곡점이고 X축 위에 A라는 점이 있는데 그게 무조건 3차 함수의 변곡점이어야 A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을 예를 들어 이런 두 점을 어떻게 잡건 간에 둘이 함수값 부호가 다를 수 있다. 그 말을 지금 해놓은 거다 이 말인 거야. 뭐 이런 0이 아니다라는 말은 왜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함수값이 0이면은 이 점이랑 이 점은 둘이 곱한다고 뭐 0이 되니까 음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함수값은 0이 아니면 이런 점 두 개만 아니면은 요거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을 어떻게 잡건 간에 무조건 부호가 다릅니다. 라고 돼 있는 거야. 우리가 알아낸 건 딱 하나야. 그냥 변곡점이 A이고 A가 X축 위에 있는 현재 이 상황이다. 그리고 A보다 큰 4에 대해서 4도 X축이란 교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A, 여기가 4는 어떤 경우더라도 니은 디귿 할 때고 무조건 다 확정이다 이 말인 거예요. 오케이. 일단 모양은 확정났으면 기억은 바로 끝났네요. 교점은 무조건 3개겠네요. 그 다음 니은 봅시다. 이 모양이 이미 확정이야. A에 대해서 대칭이고 A가 X축 위에 있고 4를 지나고 이미 확정인데 A가 3이라 그랬잖아. 결국 니은은 뭔 소린데요? 그냥 이래 생겼다는 거예요. 2부터 4까지 감소 아니죠? 탈락. 디귿 봅시다. 이게 한마디로 뭔 소리예요? 그냥 디귿이 통째로 뭔 소린데요? A가 변곡점이라 그랬어. 그러면 변곡점이 2보다 살짝 클 때 양근 개수하고 변곡점이 2보다 살짝 작을 때 양근 개수하고 같은 거 맞냐 아니냐 이 소리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냥 그려본 거예요. 어떤 경우더라도 A에 대해서 대칭이면서 4를 지난다는 사실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A가 2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을 때 그림을 진짜 그려본 거예요. A가 2보다 살짝 왼쪽에 있을 때 그림을 진짜로 그려본 거지. 자, 양근 개수라 그랬잖아. 얘 양근 몇 개야? 3개. 얘 몇 개야? 2개. 오케이? 따라서 다르다. 이것도 틀렸다. 이것도 있었어. 리미트 식은. 94번 뭐 냈다 보자. 리미트 식으로. 94번 뭐 냈다 보자. 이거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던 거. 이 문제 유형 이제 익숙할 거거든. 평소에 많이 하던 그 유형을 그냥 조금 더 변형한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던 거는 뭐였어? EFT 빼기 FX.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던 건 뭐냐면 이겁니다. 얘는 뭐냐면 그냥 FT에 대해서 뒤집은 거 그냥 그리라는 소리예요. 그건 우리가 많이 했어.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가 얘만 얘로 바뀌어서 평소 문제처럼 돼 있었으면 그거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평소 문제처럼 돼 있었으면 답이 뭐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완벽히 같을 때 그때 t를 여기로 잡았을 때 여기로 잡았을 때를 기준으로만 2번 바뀌는 거 맞거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돼 있는데 4번 바뀐다. 이렇게 평소처럼 똑같이 돼 있는데 4번 바뀐다 그러면 접할 때라고. 왜? 요때 그 다음에 이 길이 같을 때 요때를 잡았을 때로 gx 그려보라고. 4번 바뀌거든. 이게 오늘 내가 주간 테스트 낸 거고 오늘 주간 테스트는 요 넓이 구하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평소랑 좀 많이 다르죠? 우리가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뭔데? 얘가 뭔 짓을 한 건지를 파악해야죠. 바로 모르겠잖아. 그래서 내가 과정을 좀 거쳐서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게 뭔 짓을 한 건지. 자, 이건 x가 아니고 t지. 자, fx에서 t를 적당히 여기로 잡아볼게요. 얘는 평소에 하던 거 뭔데? 그냥 t 왼쪽에 뒤집어서 그리라고. 이게 평소에 하던 거고. 그 다음에 2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2를 곱하면은 그냥 모든 점 함수값 곱하기 2한 점 다시 찍어서 이으라는 소리잖아. 쉽게 말해서 뭔데? 2배 잡아 늘린 거 그리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 점의 함수값이 원래 ft였는데 2를 곱했으면은 2ft가 되겠죠. 뭐 대충 이렇게 생기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드디어 알아냈네요. 얘는 뭔데요? 그냥 ft. 요 길이가 ft예요. ft만큼 다시 밑으로 내리라고. 결론이 뭔데? 그러면 그냥 평소처럼 t 왼쪽에 뒤집은 다음에 2배 잡아 늘리란 소리네요. 그냥 이 2배 잡아 늘려진 모양이 그냥 밑으로 이동했을 뿐이지 그 모양은 안 바뀌었다고. 뭔 말아? 오케이? 뭔 짓 했는지 알아냈다고. 그러면 얘는 뭐였어? 2배 잡아 늘리지 않고 그냥 뒤집기만 한 거고 지금은 뭐예요? 뒤집고 2배 잡아 늘린 거라고. 그러면 원래 같았으면 이 길이 2개 그냥 같았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은 뭐겠어요? 이 길이 2배가 얘여야겠네요. 그래야 g를 그릴 때 요렇게 t를 여기로 잡았을 때 요렇게 돼서 그때를 기준으로 한 번 더 바뀌는 거 맞게 된다는 소린 거지. 이 생각이 좀 안 듭니다. 뭔 소리인지는 알겠지? 그러면 이 의미를 파악했으면 그림 확정 났고, 그림 확정 났으면 항상 말하지만 식은 바로 나와야죠. 이제 뭐 식 나오는 건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오케이? 그림 확정 났으면 요 길이 할 때 요 길이 나오고, 좌표 다 나오고, 함수값 하니까 식 세우고, 9 넣으면 답이고, 쉬고. 자, 96번 뭐지? 그냥 어렵다기보다는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되는 그림도 막 졸라 그려갖고 그 중에 되는 거 찾는 그냥 빡치는 뭐 그런 거네요. 자, 그래서 쌤이 지금 해놓은 짓이 뭐냐면은 그냥 막 그림 여러 개 그려봤다고. 그림이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은 최고차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인데 1에서 접하는 건 무조건이고 1이 아닌 극점 AB가 있다. 그냥 정보는 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에서 접하고 1이 아닌 극점 AB가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거 적어 올린 것도 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는데 읽어보자고. 여러 가능성 중에서 적어 올린 걸 그린 다음에 상수 함수를 끄었을 때 교점 개수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집합 A의 원소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바로 다조건 봅시다. 다조건. 그런데 집합 A의 원소는 1이 있으면 안 되고 원소의 개수는 5개여야 된다. 그러니까 원소 중에서 1이 있는 놈 다 지워버리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 함수를 끄었을 때 교점이 몇 개가 되는지가 집합의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가 될 수 있으면 망한다고. 뭐 이런 건 바로 탈락이다 이 말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볼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5개를 넘으면 안 돼. 이런 것도 그냥 지워버리면 된다고. 이거 뭐 한 거야? 그냥 교점 개수, 상수함수 껐을 때 교점 개수 0개, 2개, 뭐 3개 되는 거 다 적은 겁니다. 그냥.
그냥 이거 뭐 누구나 하려고 하잖아. 무지성 짓을 한 거야. 이런 거 합격이란 말이지. 이거 뭐 한 거냐면 그냥 요 길이 같을 때는 상수함수 껐을 때 0개, 2개, 그 다음에 요 밑에 3개,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6개. 완벽히 어떤 모순도 없이 문제의 조건 만족하네요. 오케이, 하나 합격. 얘는 접어 올려도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쵸? 얘는 그냥 원소가 4개밖에 안 나와요. 탈락. 오케이. 얘는 완벽히 문제 조건 만족하네. 오케이, 합격. 그 다음에 이래 생겼는데 요런 케이스를 좀 생각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요래 생겼는데 이 길이가 같으면 이 생각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여튼 접어 올렸을 때 교점 개수가 요거 5개만 나오는 거 맞네. 선생님 저 2개도 되니까 안 되시나요? 뭐 아니 그렇고 어? 2개도 되니까 안 되시나요? 예? 그냥 아예 싹 밀어버린 두 개. 잠깐만. 0 미타이. 이거는 그냥 내가 잘못했네. 근데 답이랑 상관없네요. 얘 안 되고. 오케이? 따라서 일단 크게 봤을 때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요거 두 가지겠구나. 이거 어떻게 알아낸다? 그냥 뭐 쉽게 알아내는 방법이 없네요. 저거는 많이들 생각할 것 같고 이 생각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네. 오케이? 따라서 문제 컨셉이 뭐냐? 요거 그렸으면 이제 이거 보면서 기억, 니은, 디귿 그냥 다 되네요. 볼까요? 기억 보자. 안 된 거는 탈락한 거는 볼 필요도 없다고. 된 것 중에서만 보면 된다고. 기억. 된 것 중에서 x가 1일 때 극소인 뭔데요? 얘잖아. 그때는 확정적으로 뭐야? FA랑 FB랑 이 길이 같으니까 부호만 다르고 함수값 절대값은 같아야 되겠다. 오케이? 기억 바로 맞고 니은 봅시다. 된 놈만 보면 된다고. 된 놈 중에 각이 안 진 놈이 있냐고. 없잖아. 탈락. 그 다음 디귿 봅시다. 디귿이 한국말로 뭔 소린데요? 그냥 선대칭 될 수 있냐고. 그렇죠? 왜 선대칭 될 수 있잖아. 오케이? 이래서 극되면 선대칭 되는 거 맞다. 오케이? 따라서 기억 디귿이다. 그냥 되는 거 다 그리면 됩니다. 자, 98번 늘고 킬러. 근데 이건 뭐 늘고에서 만든 거 아니고 그냥 모의고사 문제 숫자만 바꾼 겁니다. 하는 짓 아예 똑같아요. 막 볼까요? 그리고 꽤나 옛날 거야 이거. 기억 안 나는데 한 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애초에 23년에 냈구나. 오케이. 예주라. 세상의 모든 함수는 절대값을 씌우면 당연히 x축 밑에를 접어 올리는 겁니다. x축 밑에를 접어 올린 그래프는 무조건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요. 원래 함수 파트랑 x축 대칭한 파트로 나뉩니다. 이 얘기 왜 했냐면은 그런 놈이라고. 근데 두 개로 나눠 놨잖아. 이 뭔 소린데요? 둘 중에 한 놈은 fx고 한 놈은 마이너스 fx라고 그냥. 이해됐어요. 누가 fx고 누가 마이너스 f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둘이 더하면 0이라는 건 확실하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것만 해도 벌써 되는 것 같잖아. 둘이 더해서 0이다. 풀어봐. 그냥 gx10 바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죠? gx 나왔으면 그냥 지자리에 넣어. 나온 거 지자리에 넣으라고.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나온 거 그냥 넣어서 적은 거야. 근데 문제에서 gx랑 fx랑 최고차계수 부호 다르다 그랬잖아. 이 둘 중에 한 놈이 f고 한 놈이 마이너스 f라 그랬잖아. 누가 fx냐고. 최고차계수가 양수여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음수니까. 오케이? 얘가 fx인 거. fx10 확정 같다. 인수분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놈이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만 함수값이 0 이상이 되거나 0 미만이 된다. 바뀐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근데 A라는 곳 왼쪽 오른쪽에서 fx가 되는지 마이너스 fx가 되는지 바뀐다고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라는 곳은 마일이라는 걸 확정적으로 알아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넣어요. 넣어. 지금 문제가 뭐예요? 그냥 얘하고 교점 3개려면은 K 뭐 돼야 되냐고.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거야. 우리 원래 3차 함수, 우리 원래 3차 방정식 근판별할 줄 알거든. 일반적으로. 쌤 그냥 저 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얘 빼기 얘 원래대로 세운 다음에 그놈 그 3차 함수를 그려갖고 극대값 극소값 곱해갖고 음수다. 그거 시도를 당연히 해봤겠죠. 안 되지. 안 되니까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그게 되는데 쌤 이 짓을 할 리가 없잖아. 그렇죠? 뭔가 일반적인 방법, 원래 평소에 하던 일반적인 방법을 시도를 당연히 누구나 먼저 합니다. 해봐. 안 되거든. 안 되면 방법을 바꿔야죠. 그 바꾸겠다는 눈치를 어떻게 채냐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수 조건이 있을 땐 약간의 무지성 노동으로 원래 보통 하잖아. 그래서 뭐 1, 2, 3일 때 되는지 4일 때 되는지 5일 때 되는지 6일 때 되는지 할 거거든. 그렇게 많이 빡치진 않는다고. 그냥 그림을 생각해봐. A에 마일 넣어서 얘들 그냥 없어졌어. 자, 그냥 K에서 접하는 2차 함수 어디에 그려야 되냐고. K가 1, 2, 3일 때 뭘 검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냥 된다고. 당연 무조건 3개는 합격. 내가 자주 했던 소린데 차수가 낮은 놈은 한 번이라도 높은 놈 밑에 있었으면 절대로 얘를 추월 못합니다. 막 요 오른쪽에서 갑자기 만나고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알겠죠? 오케이, 당연히 되고. 4일 때는 4일 때는 교점이 2개밖에 안 생겨서 그림 생각해보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하면은 검증하는 거 쉬워. 그냥 K에 4 놓고 연립해봐요. 뭐 하나도 안 빡치고 바로 되잖아. 5일 때 6일 때도 그냥 잡아놓고 연립해보면 됩니다. 진짜 K에 5 놓고 연립해서 근판별, K에 6 놓고 연립해서 근판별 그 짓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래프를 생각해도 돼. 그래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5 넣어보면은 둘 다 3에서 만나는 거 쉽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5일 때는 교점 3개 맞고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는 따로따로 검증할 필요 없이 6일 때 한 번만 해보면 돼. 왜? 6일 때 안 되면은 더 오른쪽으로 가서 될 리가 없잖아. 그쵸? 5일 때 3에서 접할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근데 그거는 그냥 그림만 봐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원래 엄밀하게는 5 넣고 6 넣고 할 때 그냥 근판별을 해야 돼. 그 3차 방정식 5 넣어서 둘이 연립한 3차 방정식 근개수 그냥 판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다른 두 문제를 그냥 풀어야지 쉽게 하는 방법이 없네요. 그냥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냥 1, 2, 3 넣어보면 됩니다. 여기 가서 하잖아. 3개만 넣어보라고. 1, 2, 3 넣어보면은 전부 다 여기 넣은 게 더 크다는 거는 쉽게 나와요. 그냥. 그러면 넣는 거 별로 안 빡치잖아. 오케이? 따라서 6일 때 이렇게 생겼고 7일 때부터는 검증할 필요도 없고 1, 2, 3, 5밖에 안 되네.